좋아요, 구독. 미국 전문가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주식에 대한 소득세 관련돼서 공부하는 시간,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어떻게 구분이 되어서 어떤 세율에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 사례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일단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Qualified Dividend는 자본세율, 그러니까 Capital Gain Tax Rate에 적용이 되고, Ordinary Dividend는 일반 세율, 일반 소득세율, 근로소득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반 근로소득세율에 적용이 된다는 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은 이게 장기 보유 주식이냐 단기 보유 주식이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되는데, short-term, long-term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short-term인데요. 1년 미만의 주식을 구매를 하고 판매를 해버린 이 단기 보유 주식에 대한 수익은 일반적으로 Ordinary Income이라고 해서 근로소득하고 종합이 되는 일반 근로소득세율 구간에 의해서 텍스 브레이킷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적용 세율을 통해서 여러분들 세금 정산이 되는데요. 여기 차트 보이시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10% 소득세 구간이 지금 현재 2019년 기준으로 보면 9,875불입니다. 그래서 이 과세소득, 내가 지금 벌어들이는 총소득인 그로스 인컴이 아니고 택서블 인컴, 과세소득이 9,875불 싱글일 기준에, 그리고 부부 합산 기준에 19,750불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의 연방소득세율은 10%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간단하죠. 근데 여러분들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2만 불의 소득이 있어요. 과세소득이 2만 불 있습니다. 택서블 인컴이 2만 불 있어요. 그러면 이 2만 불이 딱 차트에서 보면은 12% 구간, 그러니까 9,876불에서 4,125불인 구간인 12%에 적용이 되는구나. 그래서 2만 불 곱하기 12% 이렇게 적용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아닙니다. 그렇게 적용이 돼서 세금이 계산되는 게 아니고, 9,875불, 2만 불 소득에서 9,875불까지는 10%가 과세가 되고요. 그 다음인 9,876불부터 2만 불까지가 12%가 적용이 됩니다. 단일 세율로 12%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브레이킷해서 구간별로 적용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만약에 그럼 하나 더 사례를 들어, 내가 만약에 택서블 인컴이 5만 불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9,875불까지는 10%에서 세금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4만 125불까지 12%로 해서 세금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5만 불까지 4만 126불부터 5만 불까지 해서 22%를 적용을 한 다음에 세금이 나올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 세금을 다 합산되는 그 액수 총액이 합산되는 총액이 바로 여러분들 오디너리 인컴, 근로소득이나 숄텀 개인에 대한 소득세 적용 세액을 계산하는 브레이킷 계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롱텀인데요. 롱텀 같은 경우도 지금 옆에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롱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디너리 인컴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캐피탈 게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캐피탈 게인 텍스 레이트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제 소득세 적용이 되는데 조금 복잡합니다. 소득세율 구분은 간단해요. 0% 그리고 15% 그리고 20%. 자, 0% 같은 경우는 내가 1년 동안 싱글 기준으로 벌어들이는 연간 소득이 39,375불이 과세소득이 안 되는 경우는 이 장기 보유 주식 소득에 대해서 따로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빵 퍼센트죠. 0%입니다. 그래서 세금이 따로 계산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과세소득이 39,376불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 장기 보유, 1년 이상 보유한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세금이 따로 과세가 되고요. 그 소득이 뭐 3만 불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4만 불에 대한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한 소득이 생겼다면 그 4만 불은 다시 나의 그로스 인컴, 총 소득을 계산하는데 다시 추가가 되는 겁니다. 다시 쉽게 설명드릴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1년에 W2 인컴, 즉 근로소득이 3만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한 소득이 4만 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4만 불이 3만 불과 같이 합산이 되어서 나의 총 1년 소득 전체는 7만 불이 되는 거고요.
아직 택서블 인컴은 아니죠. 그로스 인컴이 7만 불이 되는 거고, 이거와는 상관이 없이 장기 보유 주식 4만 불에 대한 과세는 캐피탈 게인 텍스 레이트인 15%에서 별도로 세금이 계산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내가 주식으로 벌어들이는, 장기 보유 주식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39,375불이 안 된다고 하면은 따로 계산되는 세금 부분은 없고, 만약에 3만 불을 내가 벌어들였어요. 그러면 그 소득 3만 불에 대해서만 나의 전체 소득에 과세가 되는 그로스 인컴에 포함이 되고, 그 그로스 인컴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과 불로소득과 주식소득과 두 개가 합쳐져서 3만 불, 3만 불, 총 6만 불은 과세소득이 되어서 택서블 인컴이 되어서 오디너리 인컴에, 앞서 설명드린 오디너리 인컴의 텍스 구간 브레이킷에 적용이 돼서 세금 액수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개인 소득 세금, 특히 오디너리 인컴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로스 인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 세금 보고서 1040, 사법상 내국인들이 이용을 하는 1040이라는 폼에 총 소득, 그로스 인컴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항목에 다 나와 있지만, 근로소득, 불로소득, 뭐 렌탈 수익, 비즈니스 수익 해서 1년 동안 내가 벌어들이는 총 수익을 그로스 인컴이라고 하고요. 거기서 일부 공제되는 부분, 특히나 가장 공제폭이 큰 스탠다드 디덕션, 표준 공제, 이런 거를 제외하고 나서 실제 내가 세율을 적용받는 과세 소득인 택서블 인컴을 산출하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나의 소득세와 관련되는 인컴이다 라고 한 번 더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을 거래했을 때 여러분들 두 가지로 구분하셔서요, 이제 배당금, 퀄리파이드 디비던드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디너리 디비던드가 있을 수가 있죠. 오디너리 디비던드는 일반 과세 구간인 오디너리 인컴에 대한 소득세로 포함이 되고, 전체 소득은 어차피 포함되니까요, 소득이 포함되고, 그 텍스 브레이킷 구간에 의해서 과세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차등 적용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퀄리파이드 디비던드 같은 경우는 캐피탈 게인 텍스 레이트에 적용이 되고, 장기 보유 주식도 캐피탈 게인 텍스에 적용이 되고, 단기 보유 주식은 숏텀, 단기 보유 주식은 오디너리 인컴, 원래 일반 소득세율 구간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배당금은 퀄리파이드 오디너리, 그리고 장기 보유냐 단기 보유냐 해서 또 단기 보유는 오디너리, 장기 보유는 캐피탈 게인,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적용이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해서만 이게 이제 따로 캐피탈 게인 텍스 레이트에 0%가 아니고, 그죠? 소득이 많아져서 0%가 아니고 15나 20% 세율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별도로 세액이 산출이 되고, 또한 세액이 산출되는 거는 되는 것과 상관없이 전체 그로스 인컴에 대해서 내가 주식 거래에 대한 총소득은 숏텀이든 롱텀이든 그로스 인컴에 대해서 포함이 된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주식 관련돼서 소득세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구분하는 방식, 캐피탈 게인 텍스 레이트는 누가 적용이 되며 오디너리 인컴 레이트는 누가 적용이 되는지, 이 부분들을 오늘 한번 포커스를 둬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숏텀만 거래를 했을 때, 또 롱텀만 거래를 했을 때, 둘 다 거래를 했을 때 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사례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3부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기 바라고,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알았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알았죠?